대신 MDF나 파티컬보드라는 가공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가공목재를 자를 땐 아주 미세한 나뭇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공장 바닥엔 이런 가루들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나뭇가루를 집진기로 모아놓으면 톱밥업자들이 가져갑니다. 전문적으로 와서 가져가는 사람은 기계를 가져가서 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비료 쪽으로 쓴다고 가져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뭇가루를 수집한다는 한 업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한 차량 얼마예요? 어떻게 돈 받습니까? MDF예요? 예, MDF요. 한 태 쓰는데 보통 이제 10만 원씩 받아요. 또 사장님은 어디다 쓰세요? 그 양계장 퇴비장 하는 데 갖다 줘요. 퇴비용으로 쓴다고. 퇴비용으로. 예. 실제로 퇴비를 만드는 축산 농가에선 이런 나뭇가루, 즉 목분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지금 뭐 말하는 이 목분이라는 게 이게 목분이고. 목분이요? 예. 목분 예. 좀 만져도 이렇게 날리잖아요. 네, 날리고 뭐 벌써 한번 약분 벌써 이렇게 뿌옇게 지금 이게 섞여가 있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이걸 목분이라 그러고. 목분이요. 원목 톱밥이 아닌 가구 공장에서 나오는 나뭇가루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대답을 알기 위해선 나뭇가루가 나오는 MDF의 제조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터에 가득 쌓여있는 원목들, 지방의 한 MDF 합판 공장입니다. MDF 합판 제조의 첫 단계는 원목을 가는 섬유 형태로 분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솜 같은 원목 섬유를 다지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접착제와 방부제 성분의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주로 포르말린과 페놀, 요소 등입니다. 모두가 인체에 해롭다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MDF 합판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DF 합판은 이번엔 무늬목을 붙이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선 밀가루에 섞인 본드가 부어집니다. 본드는 포르말린과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20kg. 밀가루 20kg 저거 한 포대에서. 밀가루 20kg에 저게 한 2kg, 3kg 정도. 본드가요? 이 MDF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전부 다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어느 공장이든 간에 거의 다.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봐야죠. 무늬목이 입혀진 MDF 합판은 또 다른 공장으로 옮겨져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코팅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아세톤과 메틸, 에틸 케톤 등입니다. 모든 작업을 거쳐 MDF 합판은 가구 공장으로 옮겨진 뒤 이렇게 저렇게 잘려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MDF 합판을 자르는 과정에서 나뭇가루가 나오게 되고 이 가루가 퇴비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가구를 만들 때 MDF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파티컬 보드의 생산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구 공장에서 나온 나뭇가루입니다. 이건 원목에서 나온 톱밥입니다. 원목에서 나온 것은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지만 가구 공장에서 나온 것은 화학약품 냄새가 납니다. 취재진은 퇴비에 쓰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원료에 대한 유해성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포르말린은 원목 톱밥보다 8배, 10배씩이나 더 나왔고 솔루에는 몇천 배나 넘게 검출됐습니다. 벤젠과 자일렌 같은 유해물질이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런 물질이 포함된 톱밥이 들어간 퇴비가 얼마나 유해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퇴비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똥이라는 성분이 엄청난 유기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톱밥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무슨 물질이 나올지는 전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따라서 이런 비료를 흡수해 자란 농작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도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퇴비가 작물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이제 화학 성분이 이제 있으면은 어떤 이제 토양에 이제 유효 미생물 등의 이제 악화가 이제 일어나겠죠. 이제 생장하는데 또 상당히 악화가 있고 작물이 이제 흡수를 어느 정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겠죠. 토양의 작물체 생육에 그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정말 이런 퇴비를 써본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먼저 배과수원을 20여 년 해왔다는 한 농민. 제가 배 농사를 한 20년 됐는데 그 퇴비를 한 5년 정도 써봤어요. 싼 거를. 근데 과일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안 쓰는 거예요. 바꾸시고 나서요? 바꾸고 나서는 과일 좋게 나오죠. 또 나뭇가루를 섞은 퇴비를 직접 만들어 농가에 공급해봤다는 한 비료업자. 저도 이제 옛날에 모르지 이걸 좀 써봤어요. 써봤는데 부상주 같은 거 농사를 지었을 적에 그 부상주 잎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까뭇까뭇한 이 반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퇴비값 한번 못 받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현재 사용되는 퇴비의 상당수는 유해한 나뭇가루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이런 퇴비로 키운 농작물이 과연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과학